서울에 이런 곳이 무료라고요? 솔직히 오늘은 그냥 박물관 브이로그 하나 찍고 가자 이 정도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산타워가 보이는 뷰부터 숨이 멎는 사유의 방, 그리고 굿즈샵까지. 왜 여기가 서울 실내 명소로 계속 언급되는지 오늘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더 놀란다는 서울 무료 스팟 직접 가봤습니다. 주차장에서 올라오자마자 이 분위기 정말 좋지 않나요? 도심 한가운데인데도 갑자기 숨이 탁 트이는 느낌이 들고요. 특히 건물 사이로 보이는 남산타워가 이 공간의 분위기를 완성해 줍니다. 박물관에 들어가기 전인데도 이미 서울 여행 온 기분이 나고요. 그냥 전시만 보는 곳이 아니라 바깥 풍경부터 감상이 시작되는 장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안에서 한국의 시간도 보고 세계의 시간도 보고 마지막엔 굿즈까지 싹 훑어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분 사시던 곳도 보이네요. 이곳 벚꽃 명소라 다시 와야겠습니다. 입구로 들어가면 이렇게 보안 검색이 진행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현재 관람객 안전과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소지품 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 여기는 분위기부터 다릅니다. 사유의 방은 국보 방가사 유상 2점만을 위해 만든 공간인데요. 설명을 많이 붙이기보다 조용히 몰입해서 감상하도록 설계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들어오는 순간 그냥 전시실이 아니라 마음이 천천히 가라앉는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빛도 소리도 걸음도 자연스럽게 느려지고요. 이 미소를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복잡한 생각이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사진으로 볼 때랑 실제로 마주할 때의 차이인가 봅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조용하게 압도되는 경험 생각보다 흔치 않거든요. 여기 하나만으로도 오늘 방문이 이미 충분히 값어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숨죽이고 감상해 봅니다. 나가는 길이 다른 세계로의 통로 느낌입니다. 국중박은 규모가 정말 상당합니다. 상시, 특별 전시가 다양하네요. 다음은 이슬람 미술 공간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이슬람 전시는 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어진 이슬람 미술의 흐름을 소개하고 총 83점의 작품으로 포용과 확장의 문화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가까이서 보면 정말 놀라운 게 화려하다고 해서 정신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복되는 문양과 서체가 묘하게 사람을 빨아들입니다. 색감은 정교하고 패턴은 끝없이 이어지고 보는 내내 이건 장식이 아니라 세계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박물관 안에서 이렇게 다른 문명의 미감을 깊게 느낄 수 있다는 게 참 좋고요. 여기부터는 그냥 박물관 관람이 아니라 서울 한복판에서 떠나는 세계 여행 같아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중앙아시아십입니다. 이 공간은 실크로드를 따라 동서 문명이 오가던 흔적을 보여주는 곳인데 특히 신장 위구르 지역 출토품과 벽화, 조각들이 중심이라고 합니다. 짧게 지나가도 경계에 있는 문화의 느낌이 확실히 전해집니다. 한 나라의 미술이라기보다 여러 세계가 스쳐 지나간 흔적 같아서 더 흥미롭습니다. 사유 이 방에서 뵌 분들인 듯 합니다. 곳곳에 굿즈샵에 눈길이 갑니다. 관람료가 무료라는 게 대단하네요. 이제 일본 전시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같은 동아시아권인데도
표현 방식이나 분위기가 또 확연히 다르죠. 조용하고 정돈된 느낌이 강하고 작은 디테일까지 매우 절제되어 있어서 가까이 볼수록 집중하게 됩니다. 이런 구간이 좋은 이유는 앞에서 본 중앙아시아나 이슬람 미술과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나라지만 미감은 이렇게 다르구나. 그 차이를 눈으로 바로 느낄 수 있다는 게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확 바뀌는 고대 그리스 로마입니다. 여기는 정말 누구나 한 번쯤은 발걸음을 멈추게 되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실은 국립중앙박물관 세계문화관의 대표 동선 중 하나고요. 실제로 서울에서도 고전 조각 특유의 존재감을 이렇게 가까이 볼 수 있는 경험은 꽤 특별합니다. 형태는 단순해 보여도 비례와 자세, 표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강하게 남습니다. 이 구간은 뭔가 교과서에서 보던 세계가 갑자기 실물로 튀어나온 느낌이 있어요. 서울 브이로그를 찍으러 왔는데 어느 순간 로마와 그리스를 걷고 있는 기분입니다. 그게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이 재미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진짜 스케일은 이제부터입니다. 광개토대 왕비, 대동여지도, 그리고 마지막엔 굿즈샵까지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중간에 보이는 상품관도 그냥 지나치기 어렵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전시만큼이나 굿즈가 유명해서 구경만 해도 벌써 하나쯤 사고 싶어지기 시작합니다. (1층) 역사의 길에 있는 디지털 광개토대 왕릉비는 사면 44행 1775자의 비문을 품은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조명의 신비로움이 더해집니다. 영상체험관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은 실제로 체험해봐야 합니다. 압도되는 영상과 음향에 빠져드네요. 사람들도 숨죽이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조성 구간. 한 나라의 질서와 생활, 미감이 한 번에 압축된 느낌이라 짧게 지나가도 분위기가 분명하게 남습니다. 대동여지도 오늘 국중박 방문 목적입니다. 와, 이건 실제로 보면 크기에서 먼저 압도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전시한 대동여지도는 김정호의 22첩 전체를 펼친 형태로 모두 연결하면 세로 약 6.7m, 가로 약 3.8m에 이르는 거대한 전국지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단순히 크기만이 아닙니다. 산줄기, 물줄기, 길, 그리고 심리마다 표시한 도로 정보까지. 이걸 19세기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아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아, 이건 지도라기보다 조선의 사고방식 자체를 펼쳐놓은 거구나 싶습니다. 책으로만 보던 걸 이렇게 실제 스케일로 보면 감동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무료 퀄리티 실화냐 싶은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이제 오늘의 최종 목적지로 향해 봅니다. 역시 여기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방금까지 보던 유물의 감동을 소장 욕구로 바꿔버리는 공간이거든요. 박물관 상품관은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고 국립중앙박물관 안에서도 규모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 굿즈는 전통 유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느낌이 강해서 촌스럽지 않고 생각보다 훨씬 실용적입니다. 그래서 기념품이라기보다 잘 만든 디자인 제품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전시 보고 나서 여기 오면 방금 느꼈던 감정이 물건으로 이어지니까 지갑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선물용으로도 좋고 집에 두면 은근히 존재감 있는 아이템도 많아서 구경하는 재미가 정말 큽니다. 오늘 코스가 좋은 이유가 마지막을 그냥 출구가 아니라 여운을 사가는 장소로 마무리하게 해준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갑니다. 들어올 때는 그냥 서울의 큰 박물관 정도로 생각했는데 나갈 때는 왜 여길 이제야 제대로 왔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차비는 30분에 900원으로 안내됩니다. 사유의 방, 대동여지도 굿즈까지 정말 하루 코스로 완성도가 높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오늘 행운을 가져다 드립니다.